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의 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미국 주식 투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특히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 투자해서 이건 좀 자랑 같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한번 모셔볼 텐데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찬영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쏠리기도 했지만 그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쏠리는 그들 종목에. 네, 올해도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분기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 네. 올해 주식시장은 뭐 쏠림이란 단어가 가장 두드러지게 뭐 투자자들한테 와닿았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쵸. 특히 뭐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오늘도 뭐 2차 전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2차 전지라는 테마에 대해서 굉장한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그쵸. 급등도 했었고 뭐 급락도 했었고 제가 그 방송 전에 이제 ETF 중에 2차 전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ETF가 몇 개나 되는지 봤더니 한 18개 정도. 국내에 상장된. 네, 상장돼 있는 상당수의 ETF들이 2차 전지에 관련된 ETF로 네. 올해 많이 꾸며졌다. 보통 ETF는 이제 투자자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2차 전지가 쏠림이 심했다. 이걸 ETF 시장에서 이제 반증을 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네.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르는 종목만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최근에 빅테크 세븐이라고 하는데 뭐 애플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7개 종목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면서 네. 이런 빅테크에 관련된 쏠림이 있었고 또 국내에 있는 ETF 시장에도 이런 빅테크의 투자에 관련된 ETF도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쏠림이 왜 발생했는지를 보면은 그만큼 관련한 기업들, 그 관련한 산업이 향후에 굉장히 기대감이 많다라는 걸로 좀 방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국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뭐 요즘 뭐 다들 테슬라, 뭐 엔비디아 하니까 다들 투자는 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이제 개별 주종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엔비디아도 연초 이후 굉장히 잘 나가다 이제 조금 주춤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7개 종목을 투자하기가 고르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이제 평균의 수익률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평균의 수익. 네, 그래서 7개 종목들이 골고루 투자돼 있는 국내 상장 ETF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 초대형 7개 종목에 대한 관심. 사실 근데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까지도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뭘 보면서 우리가 성장을 전망할 수 있죠? 네, 일단 이 7개 종목 혹은 뭐 빅테크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또 미국에서는 또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맞습니다. 그 어려운 굉장히 단어라 어려운 제가 얘기 단어. 안 했어요. 네. 평소에 듣기 어려운 단어죠. 그쵸.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훌륭한이 정확한 것 같아요. 훌륭한. 네, 훌륭한. 어. 그러니까 주식 종목 중에 가장 훌륭한 종목들 뭐 네. 7종목 이렇게 해서 매그니피션트 7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가 굉장히 무섭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직전에서는 이 7개 종목이 나스닥 1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였는데 최근에 2023년 최근까지 보면 거의 60% 이상까지. 많이 늘었네요. 네, 그래서 큰 비중으로 점점 저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뭐 주식 시장의 상승을 보더라도 네. 연초 이후에 이들 7개 종목은 평균적으로 한 종목당 9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2배가 됐다는 뜻이죠. 네네. 연초에 7종목 중에 아무 종목을 샀어도 2배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93개 나스닥 100을 구성하는 종목들은 뭐 20%의 수익률을 그쳤다. 네. 이런 걸 보면 계속 그 쏠림과 주가에 이제 투자자들의 집중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이 더 갈 수 있다. 상승이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근거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종목들이 보통 첫 번째는 그냥 뭐 단순히 미래의 성장 산업이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이제 담보돼 있다는 점,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네. 실제적으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주가가 더 가도 되겠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들 7개 종목들이 모두 다 공이 브랜드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상승했을 때 이런 원가들을 바로 제품이나 상품 가격으로 전가해서
이익의 훼손을 받지 않는 점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워낙 돈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금리가 오르면 이런 성장주들은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들 종목들은 워낙 현금 보유가 막 수백조 원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막강한 현금력을 바탕으로 이제 신기술이라고 하죠.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이제 AI 같은 미래의 기술들을 이제 선점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앞으로 뭐 올해 말 내년 초 뭐 그 이후까지도 계속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AI가 안 들어간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초대형 7개 훌륭한 7개 종목들을 보면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이유를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테마에 국한해서 뭐 실적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알고 봤더니 부채가 굉장히 높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많을 수 있을 법한데 실제로 이 7개 기업은 워낙에 탄탄한 기업력을 가지고 있고 펀더멘탈도 좋고 돈도 많고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까지 있으니까 향후에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종목 하나 고르기 애매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ETF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균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 있을 텐데 관련한 ETF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AI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이 몇몇이 뭐 전기차, 테슬라요, 뭐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우주항공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제 미래 산업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정도의 수익률을 취해도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7종목도 이제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종목은 이제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원화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한 4천 원 정도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목이죠. 이제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뭐 7개 종목 중에 7등이라고 해도 뭐 작진 않은데요. 이제 메타라는 종목이 1,000조 원으로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ETF들이 이제 여러 ETF가 이런 빅테크들 종목들에 투자하는 한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각각의 차이는 이런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7개 종목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똑같이 7분의 1씩 나눠서 투자하면 이걸 이제 동일 가중 방식이라고 하고 동일 비중 가중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애플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시가총액이 작은 메타에도 상당히 좀 덜 투자하는 이걸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충 이제 의미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ETF들이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이런 그 동일 비중과 시가총액 비중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7개 종목으로 ETF 전체를 거의 가득 채우는 이런 수정 동일 가중 방식 좀 말이 어렵지만 수정 동일 가중 방식 좀 말이 어렵지만 이제 적절히 섞는다는 겁니다. 그냥 잘 섞었다. 좀 큰 종목에 더 많이 투자를 하지만 또 뭐 1등부터 5등까지는 뭐 같은 비중으로, 뭐 6등부터 7등까지는 또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같은 비중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빅테크 탑7 이렇게 투자하는 ETF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검색하셔서 이런 종목들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솔직히 관련한 산업을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는 이상 나는 무조건 엔비디아에 몰빵할 거야 이럴 수 없으니까 관련한 ETF 함께 찾아보시고요. 반대로 최근에 보니까 이들 종목이 잘 나가면 이제 반대로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여기에도 투자를 꽤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이번 주에 ETF 시장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2차 전지 인버스라는 ETF가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큰 화제인데요. 이 빅테크 이런 ETF들도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상승이 좀 빠르게 일어날 것 같다. 그럼 레버리지 투자하셔서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실 수도 있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보통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렇게 개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빠르게 올라서 한 달 동안 너무 빠르게 올라서 다음 달은 좀 주식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시면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인버스 ETF를 추가적으로 조금 사두셔가지고 주가가 빠졌을 때 약간 방어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ETF를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내가 산 100불에 내가 샀는데 이게 200불까지 올라가서 조금 한 180불, 170불까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 종목을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그 사이에 내가 이것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는 인버스 투자를 또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또 팁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9월 중반 지나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ETF 투자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시즈널하게 투자를 좀 이야기하는 쪽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반도체는 뭐 연초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죠. 특히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근데 엔비디아라는 종목 외에도
뭐 대장주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나 네. 뭐 TSMC, 오. 뭐 ASM 이런 종목들은 엔비디아 상승폭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 턴어라운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조정이 혹시 나온다면 반도체 관련된 ETF, 특히 글로벌 반도체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좀 시즈널리티를 얘기하셨으니까 네. 시의성이 맞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반도체주 저희가 앞서서도 반도체주 이야기 다뤘을 때 요거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다양한 네. 반도체 관련한 대형주를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는 거군요. 네, 네, 글로벌 반도체라고만 조회하셔도 상당히 네. 많은 ETF가 있고 음. 그 가운데서 이제 투자 선택에 맞게 고르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ETF 업계에서는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뭐 여전히 뭐 유동성의 힘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긴축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미국에서 이제 재정 정책 등으로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라는 강력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시대적인 이제 투자 테마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해서 사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의 포트 안에서 내가 너무 한국 개발주에 투자하면 좀 국한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야를 넓히셔서 관련한 ETF, 한국에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찬영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쟁탑5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저희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제작진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준비해 올 테니까요. 오전 10시 30분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